정말로 언젠가 당신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확신하나요? 어느 순간 전등 스위치를 끄듯 모든 것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이죠. 만약 앨런 와츠의 말이 옳다면 이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믿어온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와츠는 단순하지만 섬뜩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이름, 얼굴, 이야기, 수십 년 동안 붙잡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와츠에 따르면 죽음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져가는 것은 오직 가면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우주 속에 들어있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 우주 자체가 잠시 나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배역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강연에서 사람들의 숨을 텄게 만들었던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죽음을 깨어남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1인칭 시점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자신이 극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겁니다. 모든 것이 진지했고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두려움, 돈, 명성, 질병, 상실까지도요. 그러다 영화가 끝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화면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등장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관객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존재, 이 영화를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무섭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규정해왔던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이 몸뿐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한 죽음은 재앙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몸을 넘어선 더 큰 존재로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바다와 파도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살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다 해변에 부딪혀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파도가 부서지는 그 순간이 죽음이며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파도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바다입니다. 삶 다음에 또 다른 삶, 경험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할이 끝난 뒤에 잠시 멈춤이며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가기 전의 틈, 하나의 꿈과 다음 꿈 사이의 쉼표에 가깝습니다. 와츠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해 왔다고요.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당신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이 말도 안 되게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분명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들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마음속으로 스며들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올까요? 이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야.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야. 와츠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금기는 성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진짜 금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의 유명한 저서 역시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자신의 진짜 본성을 아는 것이 왜 금지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작고 유한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두려움으로 그를 통제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심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와츠는 황금빛 문이 있는 천국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겁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몇 초를 상상해 보세요. 통증은 점점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집니다.
소리는 희미해지고 몸은 감각을 잃어가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고 더 고요해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방 안의 모습,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의사들, 깜빡이는 모니터들. 그러다 이 모든 장면이 점점 멀어진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공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왓츠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태도 없고 나이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자각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게 나였어. 나는 항상 이것이었어.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내려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고도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정면 대면입니다. 타인이 보았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낸 바로 그 존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랑, 모든 배신, 양심을 거슬러 행동했던 순간들, 그리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끝내 친절을 선택했던 순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이죠. 왓츠는 이 상태에 이르면 자신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펼쳐진다고 말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 말입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당신이 연주한 하나의 길고 깊은 음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가 말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가? 그것은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초대에 가깝습니다. 왓츠에게 삶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숨바꼭질 놀이였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당신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숨겨 두려움과 기쁨, 늙어감, 사랑, 질병, 희망과 상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피하려 애써왔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이 이곳에 오기 위해 선택한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너무 많은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역할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들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냉혹하게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해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정말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삶은 그 즉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죽음 이후에 내가 타인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더 부드럽게 행동하고 더 진실하게 말하고 미루는 일을 줄이고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왓츠가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허락해보는 것. 만약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면 어떨까? 그는 아주 단순하고 거의 아이 같은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미 당신이 죽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늘 하루도, 이 방도, 지금의 걱정들도, 당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느껴보세요. 통제력을 잃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한 번 더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바로 그 질문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떠오르는 그 한순간의 대답 속에 당신이 죽음과 맺고 있는 진짜 관계가 숨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왓츠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올바른 종교를 찾았을 때도 아니고 누군가가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줄 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교리를 신뢰할 때가 아니라 교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녹아내린다고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새로운 종교나 숭배의 대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다른 시각을 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초대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적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라고 상상해 보라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은 낯선 무언가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남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의 관점을 접한 이후 생애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는 일이 사라졌고 매일을 끝없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살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삶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끝을 향해 가는 소모가 아니라 하나의 몸을 넘어 계속 이어지는 거대한 공연 속 또 하나의 장면일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면, 만약 내가 오늘 밤과 이 삶을 넘어 계속된다면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름다운 약속도 필요 없고 공포를 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이 질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해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 앨런 와츠는 정확히 핵심을 짚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깨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은 언제나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평생 피하며 도망치듯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츠가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보통 강연의 거의 마지막에 청중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모두가 가장 중요한 말은 이미 다 나왔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은 이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 한 번. 와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미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차원의 향수라고요. 고통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상태에 대한 향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괜찮았던 그 상태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별을 바라볼 때마다 떠올립니다. 바다 앞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마음이 갑자기 잔잔해질 때마다 느낍니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마다 다시 스쳐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와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라고요. 이미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었고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기억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죽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말에 불쾌함을 느꼈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묘하게도 아프도록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라고. 아무 이유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 사라졌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요.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느꼈던 그 확신. 내일 내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암시였을까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와츠가 말했던 그 깊은 지식이 아주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을까요? 그는 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미콜론을 남겨두었죠. 당신이 직접 그 문장을 완성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당신이 아주 조용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익숙한 불안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피하지 마세요. 바로 TV를 켜지도 말고 휴대폰을 집어들지도 마세요. 그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만약 죽음이 깨어남이라면 나는 이 꿈의 남은 부분을 정직하게 살고 싶다. 과도한 드라마도 꾸며낸 포즈도 없이 그저 솔직하게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아니면 단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더 예민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느긋해지고, 더 차분해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까요?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결과로 당신이 단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졌다면, 그렇다면 앨런 와츠의 죽음에 대한 말 속에는 단순한 아름다운 철학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답은 결국 우리 각자가 단 한 번 스스로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피하며 도망치듯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눈앞에 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기 위한 상기장치로 삼아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만약 이 이야기 중 그 어떤 부분이라도 당신 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가 말했던 바로 그 깨어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게임은 계속됩니다. 다음 수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